안녕하세요. 로고스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홍기석 강사입니다. 이번 2024학년도 영동일고 국어 내신 관련해서 학부모님들께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고려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잠실 지역에서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최용훈 국어학원 국풀이라는 곳에서 수업을 했었고 작년 2학기부터 로고스학원에서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차례를 말씀드리면 영동일고 국어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내신 출제 경향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신 대비를 할 때 다른 학교 대비 조금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이 뭔지 그리고 저희의 수업 진행 방향과 특징 그리고 입시 결과 순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영동일고 국어 내신 출제 경향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23년 기준으로 1학년 같은 경우에 객관식 24문제, 서술형 8문제 정도 출제가 됐거든요. 2학년도 크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항수가 비교적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에 따라 시간 분배가 조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쉬울 때는 문제가 없는데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올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 문제를 다 못 건드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 이제 영동일고는 두 번째 교과서 시험 범위는 대체로 좀 고정적인 편이고 매년 추가 지문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추가 지문을 좀 상이하게 배치를 하는 편인데 가끔 그 지문에 따라서 자료를 좀 구하기 힘든 좀 되게 생소하고 좀 학생들이 처음 볼 만한 작품들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작품 출제 비중이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나오면 50% 정도까지도 외부 작품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시험은 보통 한 번이 쉬우면 한 번은 되게 어렵게 출제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좀 어려울 경우에 1등급 컷이 80점대 중후반, 쉬울 경우는 90점대 중후반에서 형성이 되는데 사실 어렵다고 해도 영동일고 같은 경우는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1등급 컷은 아주 내려가진 않아요. 근데 2등급, 3등급 컷이 조금 낮게 형성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상위권 학생들보다는 중위권 학생들이 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영역별로 보면 대체로 문학이 조금 많이 어려운 편이고 1학년 기준으로 문법이나 독서는 비교적 무난하게 출제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학이 좀 어려운 이유가 좀 학생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낯선 문학 개념화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지의 그 개념화 해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외부 작품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독해하는 능력이 좀 크게 요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가 문학, 2학기가 독서인데 고2 독서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이 보통 모의고사나 평가원 기출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많이 들어가면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출제되었던 대표적인 외부 작품 유형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보면 가의 화자가 기억을 바라보는 태도와 가장 가까운 걸 골라보라고 하면서 1, 2, 3, 4, 5번 선지에 지금 외부 작품 구절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배운 거고 그리고 나머지 요 5개는 학생들이 처음 보는 낯선 지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를 시험 보는 중에 독해에서 푸는 게 외부 작품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나와 보기를 비교하는 이런 유형 역시도 요거는 배운 내용 그리고 보기에 수록된 이 작품은 학생들이 처음 보는 그런 작품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학 개념화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선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한다. 내지는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를 투영한다. 같은 말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들이 나왔을 때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된다 말할 수 있는지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다라는 건 시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동일한 부사의 반복을 통해 문명의 속성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이때 지문에서 동일한 부사가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영도일고 국어 내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시험 범위 암기는 내신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많게는 50% 정도의 비중으로 외부 작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걸 학생들이 시험 보는 중에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는 게 관건이 된다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영동일고 내신을 대비하면서 어떤 점에 학생들이 이제 주안점을 둬야 되냐 그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외부 작품 문제는 안타깝지만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해서 대비 가능한 영역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소위 말하는 모의고사 실력이 조금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신 기간뿐만 아니라 시험 기간이 아닌 대표적으로 이제 방학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때 근본적인 국어 실력을 끌어올리는 공부가 이제 병행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여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 학교 대비 모의고사 실력이 내신 등급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편이기 때문에 스스로 텍스트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저희가 내신 대비를 하면서도 요거를 연습할 텐데 그래도 그 시험 기간 동안에 충분히 훈련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기간에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영동일고는 한 번이 쉬우면 한 번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학기별 내신 등급은 중간고사 오타가 있네요. 네, 기말고사를 합산해서 이제 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쉬운 거랑 어려운 거 모두 이제 일장일단이 있어요. 쉬우면 쉬운 대로 조금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제 좋은 점,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그 최종 등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번 시험을 못 봤더라도 다음 시험에서 그걸 만회하려는 자세가 조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중간고사가 어려워가지고 학생이 7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말고사를 부지런히 준비하면 최종 등급을 3등급까지 끌어올린 것도 가능하다는 이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안점으로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저희의 수업 진행 방향과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업을 이제 3단계로 수업, 복습, 클리닉 요렇게 이제 내신 대비를 진행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주말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안내를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작품 하나하나를 좀 되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걸 조금 지향하고 있는 편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내신 대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을 그냥 자습서 주석 수준으로 가볍게 훑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문제풀이를 하면서 대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학생들이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내신 대비의 첫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출제 가능한 모든 영역을 구절 하나하나별로 좀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떤 범위의 작품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 이제 학교 기출 그리고 다른 학교 기출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작품군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외부 지문 대비를 위한 빈출 작품을 정리하고 설령 진짜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시험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행동 강령을 이제 수업 시간에 안내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이제 복습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이제 국어를 공부할 때 이제 일주일에 3일 정도는 학생들이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주 3회 학습 루틴을 학생들한테 이제 안내하고 지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험 기간 동안 전체 시험 범위를 총 10회도 이제 복습하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중 수, 목 중에 클리닉을 진행하는데 클리닉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복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문제풀이하는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클리닉은 단순한 문제풀이 시간은 아니고 학생들이 작품을 이제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을 학생 스스로 이해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도 이제 1, 2, 3, 4, 5번 선지가 있을 때 정답이 된 선지는 왜 정답이 되고 틀린 선지는 왜 오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학생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클리닉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점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 다른 과목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들이 어떤 태도로 공부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좀 천차만별로 나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신 대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국어 접근 방법, 태도를 교정하는 데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단순히 이걸 외운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 스스로 그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습서 주석을 훨씬 넘어서는 형태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작품의 내용, 해석이 달려있고 주석이 달려있으면 이게 왜 이런 주석이 달려있는지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편이고,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저는 형식적으로 클리닉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편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 국어 클리닉이 진행된다고 하면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학생들이 뭐 시험 범위에서 배운 내용이 있으면 클리닉에 와가지고 5, 60문제 정도 풀고 검사 받고 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클리닉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학생들이 클리닉에 오면 진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클리닉을 짧게 진행하면 보통 2시간, 그리고 많이 진행하면 5시간 정도까지도 진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클리닉을 왜 이렇게 오래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재밌는 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지도했던 학생들을 보면 제가 남으라고 하지 않아도 최상위권 학생들은 클리닉을 좀 길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다른 학교긴 한데 고려대 의대 이제 진학한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내신 대비 진행할 때 클리닉 오면 5시간 정도 이제 진행하면서 질문을 진짜 수없이 많이 하거든요. 많게는 막 한 번 클리닉 올 때마다 막 50개씩 질문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교 1등인 학생이었는데 클리닉을 저는 한 번만 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본인 필요에 의해서 클리닉을 2번, 3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클리닉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따로 강조를 하지 않아도 학생 스스로 이게 클리닉이 얼마나 도움되는지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은 알고 조금 클리닉 때 최대한 많은 걸 얻어가려고 하는 편이라서 그런 형태의 클리닉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제 수업의 특장점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쭉 몇 년 동안 이제 잠실 지역에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학생들이 좀 더 많은 경향을 보여왔어요. 이게 왜 저의 장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고 하면, 보통 1학년 그 국어 내신을 학원을 선택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주변에 학원을 알아보시고 이제 내신 대비를 수강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학교를 들어가고 나면, 그리고 시험을 몇 번 치르다 보면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입소문이 도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누가 어느 학원을 다니는데 거기 수업을 뭐 되게 잘한다더라, 내지는 거기 다니는 학생들의 결과가 되게 좋다더라, 이런 얘기가 돌아서 보통 2학년 때 이제 학원을 옮기게 되면 학부모님들께서 알아보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돌아가지고 이제 학원을 옮기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1학년보다 항상 2학년이 더 저는 많았었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는 수업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점을 저의 이제 장점으로, 저희 수업의 장점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영동일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1년 풀커리로 이제 내신 대비를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뭐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23년 기준으로 이제 같이 수업 들었던 친구들 중에 등급이 떨어진 학생은 없고, 저는 이제 내신 대비 수강 이후로 등급이 올랐거나 유지되는 형태로 수업을 해왔습니다. 1등급권 학생은 2명 정도 지금 현재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인원이 많진 않은데 그 중에서 2명 정도면 저는 나름대로 이제 좋은 결과를 내왔다고 생각을 하고, 2023년 1학기 대비 2학기 수강 인원이 이제 57%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내신 대비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작년에 비해서도 조금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조금 얘기가 많이 돌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수업을 제가 이제 영동일고를 이제 막 맡아왔다 보니까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뭐 최상위권도 있지만 좀 중하위권 학생들도 있는데,
작년에 같이 내신 대비를 하면서 1학기 때 6등급이었다가 2학기 때 2등급까지 이제 끌어올린, 그리고 1학기 때 조금 심각하게 7등급까지 나왔다가 2학기 때 3등급까지 끌어올리는 등 중하위권 학생들 역시도 이제 실력 면에서 높은 향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직 영동일고는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담당해왔던 이제 다른 학교 이제 학생들 2024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실제로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작년 이제 영동일고 맡기 전까지는 잠신고 잠일고를 이제 맡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담당하면서 뭐 서울대 3명, 뭐 연대 5명, 고대 3명, 뭐 올해 이제 의대도 1명 갔습니다. 그리고 뭐 성균관대니 중앙대니 외대니 이화여대니 해서 이제 요 정도로 대학을 보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하게도 이제 치사하게 뭐 중복 기입은 안 했고 현역 등록 기준으로만 지금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실제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제가 진짜로 가르쳤다고 말할 수 있는 학생들만 기록을 했어요. 뭐 사실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듣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 중에도 사실 최상위권 대학을 간 학생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메디컬 계열이나. 근데 그런 학생들은 일단 배제하고 이제 적어도 2년 이상 진짜 제가 가르쳤다고 말할 수 있는 학생들이 요 정도로 대학을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뭐 영동일고를 작년에 처음 맡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영동일고를 뭐 작년에 처음 맡았다는 게 학생들의 내신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장애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간과 이제 노력을 들여서 학교 내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제 그 포인트에 맞는 부분을 이제 준비를 완벽하게 하기만 하면 이제 학교를 이제 맡은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도 충분히 내신 대비를 이제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처음 내신 대비 시작할 때 뭐 10명 안 되는 학생들로 내신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1등급권이 2명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건 비율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좋은 결과를 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잘 대비할 수 있다고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른 학교긴 하지만 이런 형태로 최상위권 대학을 이제 보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믿고 이제 내신 대비를 맡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근본적인 실력을 키우고 대학이 이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2017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저의 한결같은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영동일고 학생들 역시도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제가 노력을 해서 이제 학생들과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